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본보험 둘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작년 이맘때까지 끝냈죠. 작년 이맘때까지. 자, 여기에서 작년 이맘때가 끝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왔어? 어저께 사건으로 들어온 거야. 어저께 깨병 부리다가 빰 맞았을 때. 알았지? 다시 한번. 현재에서 어저께로 갔다가 어저께에서 작년 이맘때로 갔다가 다시 어저께로 온 거지. 이해돼? 이거 시간 순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얘기. 논뚝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면 나 갈테요. 그동안 사경 천회시 뭐 사경이라고 하면 머슴으로서 일하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돈이나 물건이요. 너 사이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니? 나 돈 안 주겠다 이거죠. 선생님, 왜 지금이 어저께예요? 아니야. 현재는 지금 뭐 얘기했냐면 내가 장인님이랑 장인님이랑 결혼이 아니라 점순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지금 못 해주고 있어. 왜 그러냐? 자꾸 키를 핑계대. 그런데 점순이의 키가 커 안 커? 안 커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어. 고까지 아까 현재였다고 한다면 어저께 일을 갖다가 떠올린 거야. 어저께 때문에 내가 장인네 때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거지. 어제 뭐야? 뺨을 맞았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일들이 작년 이맘때도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다시 이제 어저께로 들어온 어저께의 그 뺨을 맞고 난 뒤에 이야기가 여기서부터라는 얘기야. understand? 이해되니? 볼게요. 그러면 얼른 성례를 해줘야 안 하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아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른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믿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고 하면 하고 대뜸 부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들.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후렴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 그전 난 여기서 봐봐. 정리할게요. 현재에 있었지. 현재가 뭐였어? 장인어른과 나의 갈등이 성인 때문에, 혼례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점순이의 키 안 큰 거에 대한 불만, 불평이 있었지, 그지? 그럴 거면서 어저께 장인어른이 나 뺨 때린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게 어저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서 다시 어저께 지금 이렇게 장인이랑 주고받는 말이 나오는겨.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 막 부려 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해놓고서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궁극적으로 그 전날 그저께 내가 왜 어저께 이렇게 장인어른이랑 맞붙었냐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점순이가 나를 갖다 충동질합니다. 너 언제 장가 가려고 그래? 나 언제 데리고 갈게 이 새끼야. 이래서 그저께 점순이가 날 충동질을 해서 어저께 내가 장인어른한테 덤빈겨. 근데 그 일이 어저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도 있었던 거고. 오케이. 그럼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래. 왜 그럼 어저께 그렇게 싸운 일이 있었냐? 그 근본 이유가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의 그 전날이죠. 그죠? 그저께.
이거 순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사실 참 그죠? 그러니까 어제 장인어른이랑 싸운 이유가 그저께 점순이가 나를 꼬드겨서 그것 때문에 어제 싸웠던 거야. 왜 내가 쇠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슴이로 밭 변두리로 돌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이게 지금 봄의 전형적인 풍경이거든요. 지금 있잖아. 저 무심천에 나가봐. 사람들 미쳤어. 그죠? 사진 찍고 거기에서 놀고 뭐 이렇게 난리쳤죠. 그게 봄의 특성이야. 특히 봄은 여자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딱 알맞은 조도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봄처녀라는 말 있지. 봄청년이라는 말은 없어. 봄처녀라는 말은 있고요. 봄바람, 봄에 바람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하튼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입을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봄을 맞아서 내 마음이 뒤숭생숭했다라는 얘기죠. 너희들 운오고 애새끼들 갑자기요? 바깥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일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꼭 꼽힌 거 보면은 왠지 모르게 공부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뛰쳐나가고 싶고 일하기 싫고 막 요즘에 그렇다라니까. SNS에 보면 다 그래. 봄날 미쳤다. 일하기 싫다. 뛰쳐나가고 싶다. 이게 SNS 요즘에 다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너희들 부모님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써놓고 있어. 계절적 배경인 봄의 의미여 청춘 남녀의 사랑을 부추기는 계절. 배경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이여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이성 간에 가슴 설레는 사랑의 감정을 샘솟게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가슴도 울렁울렁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또 부채질을 해. 점순이까지 와갖고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일이 터진 게 어제. 그죠? 이러이 말이 맘맘마 소 부리는 소리야.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하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구 자꾸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이다 세게 두들기며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화나갖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덜 자란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죠. 그 키 때문에 성례도 시켜주지 않은 장인에게 화가 나서 소에게 화풀이하고 있는겨. 아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다리를 꺾어 둘라. 장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반감,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예쁘고 섹시한 얼굴은 아니지만 그냥 나에 맞는 내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그 정도의 여자다라는 거죠. 한문어 그 다음에 읽어봐. 나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쟤도 헌차례들 크건만 이번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외 같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한
서거라니. 야, 감참회 중에서 감참회가 제일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그래서 여기 예.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좀 지쳐 찢어졌지만 이쁜 밤술이나 흑흑히 먹음직하니 좋다. 그다음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라는 건 결점을 얘기합니다.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돈다. 이제 들까분다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뒤퉁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이제 넘어뜨려 가지고 상을 갖다 다 뒤집는 거죠. 훅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 할까 봐서 이걸 씻고 앉아 놓으라면 의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게인지 밥을 먹는 게인지. 그러니까 좀 점순이가 다 좋은데 좀 행동이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 잘 밥상을 갖다가 뭐 한다라는 겨 넘어뜨린다라는 거지, 그지? 그것도 나는 너무 착해, 너무 순박해. 그 흑투성이 밥을 뭐 하는 겨? 씹어 먹고 앉아 있죠, 그죠? 점순이 무안해할까봐 그죠? 착하지, 정말 착합니다. 그러니까 3년 7개월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하지, 대릴 사회로. 그러니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밥을 갖다가 점순이가 준비해서 갖고 왔나 봐요, 그죠? 이게 언제적 일이라고? 그저께. 오케이. 그저께 일이야. 그저께 일.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달아 들으려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점순이가 1차 충동질을 합니다. 너 일만 하다 뒤집게 이 새끼야, 너 장가 갈겨? 이거지, 그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그동안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야, 동백꽃에서도 점순이는 적극적인 성격, 나는 소극적인 성격, 정순이는 영악해, 나는 순박하고 우둔해, 그죠? 여기서도 똑같잖아, 그죠? 점순이는 좀 더 지가 충동질을 할 정도로 뭐한겨? 적극적이야. 나는 되게 소극적이죠. 하니까 성대시켜 달라 하지 뭘 어떡해? 하고 대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밝아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쉽게 얘기하면 점순이가 먼저 프로포즈 한 거잖아. 야, 이 새끼야, 이제 좀 장인어른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얘기를 해. 이 씨발라 먹을 수박아. 이거죠, 그죠?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형편인지 맥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즉 어리다고 하니까 요까지가 그저께였어. 그저께. 그런데 아까 어디서 사건이 끊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어저께 장인어른이랑 나랑 말다툼하다가 도저히 결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누구 찾아가자고? 부장님 찾아가자고 했었거든. 이해돼? 그래서 이제 구장님을 찾아가는 어저께로 다시 돌아온 겨. 언더스탠드? 봐봐. 현재로 시작했어. 그저께로 시작했어. 작년 이맘때 그저께로 돌아왔다가 그저께에서 또 언제로 갔어? 미안. 어저께에서 언제로 갔어? 그저께로 갔다가 다시
어저께로 돌아온 거죠. 그죠? 어저께로 돌아온 거지. 다시 한번. 현재였다가 어저께였다가 작년 이맘때였다가 어저께였다가 그저께였다가 다시 어저께로 온 거야. 잉? 부장님 찾아가는 판이요. 볼게요. 그러니까 어저께 지금 이제 장인어른이랑 나랑 계속 말다툼을 하는데 키가 컸느니 안 컸느니 뭐 말다툼을 하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기로 해서 부장님을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실제로는 장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저께 일 때문에 그렇다. 그저께 뭐야? 점순이가 나를 갖다가 충동질한 장면을 떠올린 거잉? 다시 그 떠올린 과거의 상을 머릿속에 생각했다가 다시 지우고 그저께 사건이 어저께 사건이 투마로는 내일이죠. 예스터데이의 상황입니다. 즉 나가 장인을 구장에게 데려간 이후에 성내에 소극적인 나에게 점순이가 불만을 드러내며 성례를 시켜달라고 그저께 충동질을 했잖아. 그래서 어제 드디어 장인어른이랑 싸움박질하고 꾀병 부린 거고 드디어 구장님한테까지 심판을 봐달라고 가는 형편이야. 볼게요.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 우리에게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오시엠이 앞쪽으로 뾰족히 뼈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담는 버릇이 있다. 제비 꼬랑지처럼 쉐미라는 건 수염을 얘기하거든. 수염을. 그래도 자기는 부장이라고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러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애임을 후딱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치매 야 장인이랑 빙장이란 이름은요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서 지금 장인어른은 좀 무식하다 보니까 빙장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 뿐이지 똑같아.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 남든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자기 체면을 중시 여기는 장인의 성격이 나옵니다. 일상 말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잡고 있는다. 당장도 장인님마다 옆에서 내 발등을 푹 밟고 겼는지를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그 다음 지우 좀 읽어볼까? 앞에 거 보고 읽어. 앞에 거 안 보이겠구나. 구장님도 부장님으로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딱한 모양 내가 있군요. 장인과 나가 부장을 찾아가 판단을 부탁하고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에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든 새끼 손톱으로 코를 우겨서 저리 탁 튕기면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 시켜 죽으려.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처음에는 누구의 편을 들게 됩니까? 나의 편을 들게 되지, 그지? 구장이 그죠? 구장이 나의 편을 들어.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성내 고마고 기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인은 마을에 뭐라고? 마름이라고. 마름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겨?
소작인이야 소작인. 결국 구장도 뭐여 소작인이죠 그죠?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야? 말은 장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장인이 확 화를 내니까 입만만 쩍쩍 다시는겨. 그것도 그래. 뭐야 누구 말이 맞다라는겨. 우유부단이라는 말 많이 써요. 선생님도 우유부단이라는 성격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우유부단이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말 있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한쪽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가 우유부단이란 말 씁니다. 우유부단이요. 지금 구장님이 우유부단하다라는 거지 그지? 처음엔 내 편 들었다가 이제 누구 편 드는겨? 마름의 장인어른의 편을 드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갖다가 우유부단이라고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도 안 자랐다니 그 핀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 내시로 돈 내놔. 아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아 빅모님은 참새 많은 곳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뒷배기 하나가 적다. 장인님이 이 말 듣고 껄껄 웃더니 그래도 그러나 암만 해도 돌 씹은 상이다 할 말이 없죠.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굴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턱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확 때밀었다. 야 사실 이렇게 장인어른과 사이가 몸싸움 아니 몸싸움을 하는 것 자체도 해학적인 요소야. 웃기다고. 세상 어디에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서로 찔러가면서 몸싸움하고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 나중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처갓집 가서 장인어른 봤을 때 그거 있잖아. 나는 수능 볼 때보다도 더 떨렸어. 그 정도로. 아 그게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 만약에 장인어른이 뭐라고 해야 되지? 혹해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떤 장난을 다 받아주게 하나? 아니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느끼겠지만 딸난 입장에서 그 딸을 갖다가 어떤 남자 새끼가 와서 자기 딸을 채간다고 생각하면 쉽지가 않은 거라니까. 내 아는 친구는 있잖아요. 내 아는 후배는 집에 총을 하나 사놨대. 왜 총을 사놨냐고 그러니까 아니 실제 옆총을 자기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그 총으로 쏴주길래 그 정도로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건요 대단해요. 장인어른과 사이사이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 사이를 백년 손님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가족이긴 가족인데 100년을 대접해야 될 만한 손님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사이가 장인어른과 사이사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선 지금 뭐 무릎으로 치고 지금 뭐 갈비뼈 뭐 팔꿈치로 치고 난리 났죠. 선생님. 근데 그러면 혹시 선생님은 그 장인어른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아 그러니까 그 긴장이 됐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아 많이 긴장됐어요. 많이 긴장돼요. 선생님이 보낼 때도 총으로 쏠 걸.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 진짜 쏠 때.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 그 정도의 마음.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남자가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딸을 낳아 나중에 딸을 낳아. 한근호 너랑 똑같은 딸 한번 낳아. 키워봐. 아들 낳는다. 저는 아들 낳을 건데요? 그게 볼게요.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이라는 게 뭐냐? 그릇된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오다. 돌아올 귀자에다가 발을 정자야이 귀정을 얻지 못하고 미안해 조금 빼먹었네요. 장인님 앞으로 웃잘끈하고 쌀이뭉개로 실어질 듯 하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충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하고는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참 쟁그러웠다. 얄미웠다. 얄미웠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판단을 갖다가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나와.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곤수곤하고 간디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게 얻어 붙으니까 그래 꾀였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어리숙하고 누가 제대로 본겨? 뭉태가 제대로 본 거야. 뭉태는 나한테 옳은 말을 해줬는데 내가 조금 무둔하고 바보스러우니 그 말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이제 구장이 나를 갖다 꼬드기는 게 어떻게 꼬드기냐? 근호야, 예. 완전히 목이 아프니까 좀만 조용히 해줘. 웅웅거리지 마. 아,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지 집으로 달아난다든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징역이란 말을 갖다가 쓰면서 나를 법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 뭐 회사에서 월급을 적당한 월급을 받다가 회사 때려쳐도 징역 가니 안 가니? 안 가. 이건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게 그냥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법을 들어서 징역 간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마을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재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스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령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야, 물론 성년이 되어야만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가 있어. 만 20세가 돼야만. 그런데 이때 당시는 몇 년도에서 30년. 1930년대. 특히 나의 여자 나이 16살이면 충분히 시집을 갈 나이였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법을 들이대는 거죠. 아직 성년도 안 된 너 어떻게 결혼해 이거지 지금. 자넨 물론 아들이 있는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일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결국에는 장인어른이 구장을 갖다 꼬드겨서 구장으로 하여금 나를 설득하게 하는 거죠. 반협박, 반회유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구장의 설득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순박하기 때문에, 내가 우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장의 설득에 넘어가고 다시 못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왔다. 야, 이제는 어제에서 어디로 왔어? 현재로 돌아왔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오케이. 지금까지 사건의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왔다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 현재 내가 점순이와의 성혼 혼례를 냅두고 장인어른과 갈등을 벌였어. 그치?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지금 되게 뭐야? 지금 불만이 많어. 지금 그래서 이 뭐 때문에 이 시집을 못 가냐? 점순이의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를 떠올려?
어저께 일을 떠올려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 꾀병 부렸다. 막 꾀병 부리다가 뭐 했어? 뺨을 맞- 싸대기 맞았죠. 뺨을 맞았지, 그지? 그런데 이게 어저께 일만 아니라고 그런 거지, 그지? 작년 이맘때 일도 떠올려. 근데 작년 이맘때도 똑같이 꾀병을 부렸다가 장인어른의 감원 이설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농사지으러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뭐야? 어저께 어저께로 갔지, 그지? 어저께로 갔다가 다시 어저께 그렇게 된 이유가 뭐에 있었어? 그저께 누가? 점순이의 그 회의? 점순이의 충동질이 있었죠. 충동질. 충동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다시 뭐야? 어저께 뭐야? 누구를 쫓아갔어? 부장님을 쫓아가던 일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죠? 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회상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부장님한테 갔는데 제대로 된 답을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지. 그래서 이 부장이 나를 갖다가 반은 협박을 하고 반은 회유를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왔어? 현재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오케이. 이게 머리에서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시간의 구성이 돌아가야 돼. 되니? 됐죠, 그죠? 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 뭐 공부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신들에게 행사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지 나 좀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바꿔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하여오르냐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또 나로 말하자면 아무쪼록 잘 패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또 어제로 넘어가죠, 그죠? 어제로 넘어가.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부장한테 뭐를 당했어? 회유와 협박을 당한 그 밤에, 어젯밤에 뭉텐의 집에 마시를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피를 모판에다가 거꾸로 박아놓칠 뭘 어떻게 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보은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찌다우 때를 갖다가 쓴다라는 거죠. 찌다우를 붓는다. 난 어언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인 줄 아니? 세 번째 사위?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라는 인물이 첫 번째 사위가 아니라는 게 몇 번째라는 게 세 번째 앞에도 두 명이 나같이 대리 사위로 와서 일만 죽도록 하다가 나간 애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 빠져 죽어. 이게 어젯밤이었지. 뭉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얘기야.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 답이었다. 들고 갔다. 그러니까
문태가 보기에도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답답했으면 뭐라고 손톱으로 목 다 뒤져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만큼 내가 어리석고 답답해 보였나 봐. 문태의 시선에도요.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결혼했고요. 둘째 딸이 점순이고 셋째 딸 6살이라 데릴 사위를 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 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살, 즉 10년 동안에 데릴 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서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와, 데릴 사위로 몇 명을 갖다가 헤쳐먹었다는겨? 14명. 사위 부자라는 자체가 좋은 뜻으로 쓰인겨? 아니 비아냥거리는 거잖아. 반어법이죠. 반어법. 겉으로는 사이가 많아 좋겠어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비아냥거리는겨. 장인님의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거로 그 다음 딸을 데일 사이로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먹으니까 벨이 상해서 창자가 속마음이 상해서 달아내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이를테면 그 세 번째 데릴 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데릴 사위를 들일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이게 문태가 나한테 해준 충고자. 그죠? 충고지. 나는 건으로 엉엉하며 귀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 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른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져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라는 것을 선뜻 주었다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결국 뭉태가 소작을 갖다가 띄어먹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이 모두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따르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얘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요거는 좀 1시간 더 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간에 뵙도록 해요.